영어 첫걸음 기초반 이제 챕터 1은 품사와 문장 성분입니다. 1강에서는 품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점을 하나 살펴보고 들어갈 예정인데요. 먼저 품사는 옆에 필기 간단하게 하나 해주세요. 내용과는 연관이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문장 성분은 반대로 문장의 내용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품사라는 건 내용에 관계없이 그냥 단어 하나하나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품사고, 문장 성분은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래 나는 오늘 너무 맛있는 햄버거를 먹고 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동일한 문장인데 품사의 개념으로 볼 때와 문장 성분의 개념으로 볼 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품사라는 건 전체적인 내용 맥락과는 관계없이 이 단어들이 하나하나의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명사, 부사, 형용사, 동사 이런 걸 나누죠. 그래서 동사를 제외하고 이 품사라는 건 여러 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서요. 근데 반대로 문장 성분은 문장 속에 이제 의미 덩어리로 우선 나누셔야 되고, 이 의미 덩어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성분이 막 여러 번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요. 의미 덩어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을 꼭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꼭 해두시고 이제 오늘 저희는 품사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요 네 가지 품사 구분하는 게 이번에 목적이고요. 조사와 전치사는 이해만 해주시면 뒤에 구문이나 문법 수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명사와 대명사를 아셔야 돼요. 요 두 가지는 제가 둘 다 1번으로 썼죠. 그러니까 명사와 대명사는 모두 명사라고 하는데 요 명자는 한문으로 이름 명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름이나 사물의 이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물건들의 모든 이름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명사라고 합니다. 가장 흔하죠. 엄마, 아버지, 나, 너, 뭐 핸드폰, 자동차 이런 것들 다 명사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름도 다 명사입니다. 그런 걸 여기 나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걸 문법 용어로는 추상명사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름인 거 뭐 있죠? 뭐 사랑, 우정, 뭐 모성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 명사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명사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대명사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고 대신할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뭘 대신하냐면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걸 대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대명사는 문장 처음에 뜬금없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오는 거죠. 뭐 손흥민은 축구 선수다. 근데 이때 손흥민이라고 또 안 하고 그는 토트넘이라는 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손흥민이라는 남자를 그라고 대신 받았죠. 이렇게 대신 받는 명사들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여기 뭐 갑자기 김태희가 나왔어요. 그럼 이분은 여자죠. 그럼 이때 그녀는 이렇게 대신 받고요. 그쵸? 아니면 여기 아이폰이 나와요. 그럼 아이폰은 사물이죠? 그럼 요거는 이것은 하고 이것으로 대신 받을 수가 있죠. 그쵸? 그 여러 명이면 뭐 그들, 내가 속해 있으면 우리 이런 식으로 받는 것들 다 대명사라고 합니다. 조심하실 건 대명사가 he, she 이런 것들만 대명사가 아니고요. 사실 알고 보면 나랑 너도 대명사입니다. 그쵸? 왜냐면 나는 다 내 이름이 있지 나가 아니에요. 근데 나를 나라고 대신 받은 거고요. 상대방도 상대방의 원래 이름이 있죠? 근데 너라고 대신 받은 거기 때문에 대명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사라는 품사라고 하고요. 명사는 상당히 중요한 품사입니다. 두 번째 별표 2번 동사에는 별표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 항상 문장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글, 일본어, 중국어 모든 언어의 핵심은 항상 동사입니다. 문장을 구성하려면 동사가 없으면 말이 안 돼요. 동사는 우선 뭐뭐 다로 해석하면서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다. 사용하다, 요리하다, 바꾸다, 공부하다 이런 것들이 있죠. 동사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형용사가 조금 중요합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데 우리말은 형용사의 끝 어미가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사실은 뭐뭐의도 형용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면서 이게 혼자 안 쓰여요. 잘 보세요. 나는 아름다운 을 좋아한다. 요거 말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요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이상해요. 그쵸? 나는 아름다운 뭐 여성을 좋아한다든지 남성을 좋아한다든지 그쵸? 요 명사를 꾸며줘서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데 형용사가 이렇게 뜬금없이 혼자 나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형용사는 항상 혼자 잘 안 쓰이고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 명사와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나온다는 거 요거는 꼭 이해를 해주시고 니은 리을로 보통 우리말을 해석을 한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명사와 동사, 형용사를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요 세 개의 품사는 뭐 중요도의 차이점은 조금 있지만 우선 요 세 개는 약간 중요도가 높은 품사라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이 중에서도 동사가 제일 중요하고 사실은 그 다음에 명사, 형용사 순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개의 품사는 좀 중요하다고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부사를 볼 텐데 이 부사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교실에도 반장이랑 부반장 있죠. 그러면 반장이 더 높잖아요. 여기 부자가 약간 부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가적이라는 말 자체는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문장의 형용사나 동사, 부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말인데 왜 제가 부사를 부가적인 정보라고 했냐면 보세요. 나는 매우 기분이 좋다. 그리고 반대로 명사, 동사, 형용사는 왜 중요하다고 한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문장이 있을 때요. 이 좋다가 없으면 말이 되나요? 나는 매우 기분이. 그리고 끝. 말이 안 되죠? 동사가 없으면 언어 구성, 문장 구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을 한번 지워볼게요. 매우 기분이 좋대요. 근데 누가 좋은데요? 내가 좋다고. 근데 나는이 없으면 내가 좋은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나는도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분도 어때요? 나는 매우 좋대. 뭐가 좋은데요? 뭐가 좋은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분이도 사실은 필요한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요 매우라는 걸 한번 볼게요. 매우가 없잖아요. 나는 기분이 좋대요. 어때요?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가 있으면 좋은 점은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엄청 많이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품사들을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있으면 뜻을 더해주긴 하는데 얘가 없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품사라는 거죠. 뜻만 더해주고요. 이런 품사를 부사라고 하시고 명사, 동사, 형용사로 해석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뭐뭐 다도 아니고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부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무 아주 아름답게 어제 작년에 사랑스럽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부사라 그러고요.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거 시간 표현. 여러분 시간 표현 어제 오늘 뭐 3초 전에 3분 전에 작년에 내년에 이런 시간 표현들은 모두 부사입니다. 요거는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부사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벌써 다 한 겁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요 네 가지 품사 구분하는 거 해서 좀 이따가 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이제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한국어의 조사를 먼저 볼게요. 한국어의 조사라는 건 뭐 체언에 연결되어 뒤에 온다라고 했는데 체언은 그냥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라는 게 뭐냐면 은, 을, 뭐뭐에서 그쵸? 그리고 뭐뭐께서 이런 것들인데 우리말에서 제가 에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나는 에서 공부한다. 말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우리말의 조사라는 건 혼자서 못 써요. 나는 에서 공부한다.
나는 을 공부한다. 어때요? 이상하죠? 조사라는 건 꼭 앞에 명사가 나와서 이 명사와 결합해야지만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뭐 학교에서 공부한다든지 학원에서 공부한다든지 뭐 친구들이랑 찜질방에서 공부한다든지 앞에 꼭 명사가 와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뤄야 되죠. 이런 품사를 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품사랑 유사한 게 영어에도 있어요. 영어에서는 별표 전치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 좀 달랐던 게 우리말은 명사가 앞에 나오죠. 근데 영어의 전치사는 똑같아요. 그래서 개념은 똑같아. 혼자서 쓰이나요? 혼자서 못 쓰여요. 근데 영어의 전치사는 명사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명사랑 결합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전치사를 물어봤을 때 우선 전치사 뜻도 중요하지만 전치사는 우리말의 조사처럼 절대 문장에서 혼자 못 쓰입니다. 뒤에 명사 나오면 얘랑 결합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요거는 뒤에 구문 가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좀 더 수업을 하겠습니다. 엑설사이즈 한번 풀어볼게요. 엑설사이즈 풀어보시면 그 소녀는 오늘 아침에 맛있는 토스트를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품사의 개념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그는 우선 지시사니까 지시사라고 그냥 쓰고요. 여기 소년은 품사 뭐예요? 남자아이죠? 남자아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가 될 거고요. 은은 조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의 품사는 뭡니까? 부사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부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한번 얘를 지우고 이 문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소녀는 아침에 맛있는 토스트를 먹었다. 말 되나요? 안 되나요? 오늘이 없다 그래도 해석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품사, 없어도 되는 품사를 이제 부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사실은 아침에도 어때요? 시간을 나타내고 있죠? 얘도 부사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토스트는 명사예요. 그 빵을 얘기하는 거니까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 니은 리을로 해석이 되고 있죠. 이런 품사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뭐다로 끝나면서 먹는 동작을 설명해주죠. 이런 품사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2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혼자 풀어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뒤에 2강 문장 성분은 다음 강에서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문제 하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로 요 단어들 적어오는 거 숙제로 꼭 해오시고요. 저랑 다음 강에 이어서 답을 한번 먼저 맞춰보고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